법회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 한마디에 몸뚱이는 소유물이 아니라 관리물이다. 83쪽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페이지 11페이지 그 차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어떤 차례로 공부를 하는지를 명확하게 내가 마음속에 딱 그려놓으면 공부하기가 매우 수월해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걸 뒤죽박죽 막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게 가닥이 잘 안 잡히죠. 자, 첫째 마디에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 있습니다. 그죠?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라는 것은 일체만법이 공성이라는 것이 공부의 윤곽과 바탕입니다. 일체만법 허공성이죠. 백공수된 주탈론.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본래 그 본성자리인 허공으로서의 나다. 그것이 공부의 윤곽과 바탕입니다. 그래서 일체만법이 전부 공성이라요. 허공성이다. 그래서 일체만법이 전부 다 공성이다. 이것을 이제 풀어서 지금 이제 나가고 있지요. 풀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만약에 허공으로서의 나다 하면 그만이다. 그래서 일체만법이 전부 다 공성이구나. 그럼 공성 속에는 연기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성이다라고 알 때는 이미 일체의 모든 모습이 좀 연기로 일어났다 꺼진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공성을 알면 연기를 알면 공성을 알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차례를 붙였냐면 선이란 무엇인가. 이 선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자리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본성자리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본성자리를 드러내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가라앉은 마음이 필요하다. 가라앉은 마음. 그래서 가라앉은 마음을 우리가 마음이 가라앉기 위해서 좌선도 하고 뭐 다른 방편을 빌려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본성짜리 우리의 본성을 밝혀내는 이 선을 하는데 이론적으로 두 가닥이 있다면 뭐냐면은 성과 상의 얘기. 그러니까 절대성인 그 본성과 상대성인 모습. 절대성과 상대성은 둘이 아니지만 절대성인 바탕, 상대성인 작용, 이것을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공부의 윤곽과 바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론을 우리가 배웠어요. 일체만법은 공성이구나. 선이라는 것은 내가 앉아서 좌선한다, 행선한다, 뭐 하는 것은 나의 본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가라앉은 마음이 필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자기의 본성을 밝히려면,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머물지만 않으면 되는데, 머물지 않는다라는 말 속에는 연기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공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머물지 않을래? 일체만법이 연기로 인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속에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인 줄을 이미 파악이 돼야 머물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 상대성은 절대성의 불림체, 상대성과 절대성의 지금 이거를 풀어내려면, 성과 상의 얘기를 풀어내려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몸뚱이가 나라고 하는 기반인 몸뚱이가 정말로 나일 수가 있는지를 이제 관찰해서 알아봐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진짜 나는 본성으로서의 허공으로서의 나인데
맨날 몸뚱이가 나다라는 그 뒤바뀐 생각으로 좌선도 하고 공부도 하고 법회도 참석하고 온갖 것을 다 하면 그 사람은 거꾸로 공부를 하는 것이 됩니다. 어저께 이제 그 장학생 선발 그게 있었는데 그 면접이 있었는데 한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어요. 어저께 이 공부를 하면서 자기는 이 공부를 자꾸 이 지식처럼 쌓아나가는 공부인 줄 알았다고 알았는데 가만히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자꾸 비우는 공부더라는 거예요. 이 공부가 자꾸 비우는 공부더라고. 이렇게 말을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는 자꾸만 이것을 쌓아가는 공부인 줄 알았는데 비우는 공부더라. 그럼 뭐 그 학생은 지금 현재는 몸뚱이가 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 믿고 있는데 몸뚱이가 내면은 나라는 아상이 있으면 공부는 자꾸 쌓아가게 되거든요. 자꾸 쌓아가는 공부를 하게 되거든. 근데 이거를 자꾸 버리는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본성으로서의,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어야만 자꾸 버리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래서 몸뚱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먼저 몸뚱이부터 이거를 백봉 선생님은 먼저 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제가 이걸 편집을 할 때 수술 본문, 수술 본문, 그 다음에 수술 본문하니까 전부 다 몸뚱이가 내가 아닌 것을 좀 짐작을 하게 돼. 그러니까 몸뚱이는 소유물이 아니라 이게 관리물이구나. 그래서 몸뚱이가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니까 몸뚱이에는 성품이 없는 무정물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이해도가 깊어짐에 따라서.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진짜 내 몸이 나와요. 몸뚱이를 늘 나는 내 몸인 줄 알았는데 이 수술 본문과 몸뚱이는 소유물이 아니라 관리물이다.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 이러한 이러한 이치를 쭉 이렇게 배우면서 진짜 내 몸이라는 것이 정말 허공과 같은 그런 허공으로서의 나가 진짜 허공이 진짜 내 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허공에 대한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허공과 같은 진짜 내 몸은 허공과 같은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허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허공이라는 것도 비유지요, 비유. 허공이란 텅 비었고 없고 일체 두루한 것이 맞아요. 변하지 않는 것이 허공인데 그래서 그 제목을 뭐라고 달았냐면 허공은 모습이 없다. 모습이 없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얘기죠.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쭉 공부를 해왔으니까. 모습이 없다면은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 모습이 없다면, 생멸이 없구나. 생멸이 없구나. 시간이 들러붙지 않구나. 변하지 않는 것이구나. 이런 것이 또 진짜구나. 이런 것이 이미 내가 장착이 된단 말이죠. 내가. 그래서 이제 허공에 대해서 이제 허공 보면 시간과 공간이 끊어지고 허공은 변할 것이 없고 허공과 성품은 둘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제가 이거를 순서를 잡는데 아마 수백 번 고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사람들이 공부의 순서를 어떻게 잡아서 들어와야 이, 이 목차를 보고 공부를 쭉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순서를. 그래서 오늘은 몸뚱이는 소유물이 아니라 관리물이다. 요거를 할 차례입니다. 자, 43쪽 보십시오. 그래서 만약 공부를 하다가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럼 이 목차만 딱 보면은 내가 어디에 말하자면
이게 구멍이 나 있어서 공부를 헤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어느 언어의 이치를 내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헤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자, 43쪽 시도가 읽어주십시오. 몸뚱이는 소유물이 아니라 관리물이다. 그럼 이걸 공개합시다. 여러분, 태양을 비롯해서 태양보다 더 큰 천체나 저 별들까지 돌이나 나무나 모습 있는 것은 모두 진짜가 아니라는 것만 아세요. 예? 모습이 있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고요? 왜 진짜가 아닙니까? 이건 자체성이 없어. 태양도 하나의 모습, 돌멩이도 하나의 모습, 이 꽃도 하나의 모습이지. 예, 모습입니다. 어떠한 거든지 모습으로서의 물건은 실다운 것이 아니에요. 모습으로서의 물건은 왜 실답지 않습니까? 모습으로서의 물건은 자꾸 변하고 있어요. 변하면서 있기 때문에 실다운 것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모습으로서의 물건들이 변한다는 생각을 깊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모습이 있는 것은 자꾸 변하면서 있다는 것이 이해됩니다. 변하기 때문에 진짜는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는 변하지 않고 영원히 그대로 있어야 진짜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머리털은 가발로, 코는 원숭이 코로, 눈은 개 눈으로 전부 바뀐 이 사람이 어머니하고 관계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건 모습이거든. 예, 모습입니다. 모습은 실다운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거든. 예, 모습은 변하기 때문에 진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뚱이, 눈, 귀, 코, 혀, 몸, 팔, 다리, 이거 실다운 것이 아니거든. 예, 내 몸이 진짜가 아니라고요? 모습이 변함으로 실답지 않다는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그럴 것 같은데 직접 저의 몸뚱이를 두고 말씀하시니 어리둥절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물론 실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해. 가만히 생각하면 알 수 있어. 그럴 것 같습니다. 바뀐 모습으로서 국적을 찾는다면 찾지 못하겠지만 또 모습으로서 국적을 찾는다면 내 다리의 국적은 일본이요. 내 팔의 국적은 중국이요. 이런 식으로 나가야 말이 오라.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예, 예. 거기까지요. 자, 지금 요 그 문장 안에서, 지금 읽은 문장 안에서 재법무와 재행무상, 연기와 공성에 대한 얘기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게 뭐 재법무하다, 이게 뭐 재행무상이다, 뭐 이거는 연기다, 공성이다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은 안 했지만 내용은 전부 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을 비롯해서 83쪽이요. 모두 큰 거나 작은 거나 모습 있는 것은 전부 다 진짜가 아니라고 했어요. 진짜가 아니다. 왜? 왜 진짜가 아니냐면 자체성이 없어.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죠? 재법무화죠. 재법무화죠. 그러니까 재법무화라는 것은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가 있죠. 여기에 이미. 그래서 모든 모습은 실다운 것이 아니야. 왜 실다운 것이 아닙니까? 자꾸 변해. 재행무상이죠.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은 변해요.
왜 변하느냐? 재행무상의 그 뜻 안에는 연기법이 들어가 있죠.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을 뭐라고 하죠? 변한다라고 하죠. 변한다. 재행무상. 변한다. 항상하지 않았다. 제법이 항상하지 아니하다. 그럼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것은 전부 변해. 왜 변하느냐? 연기로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 실체가 없어. 이 자체성이 없다라고 하죠. 제법 모호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재행무상을 알면 제법 모호를 반드시 알 수 있다라고 경전에도 계속 얘기를 해 놓으신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어, 어제 낮까지도 엄청 더웠어요. 그런데 이제 저녁부터 아침까지 날씨가 선선해졌어요. 막 시원한 바람도 불어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날씨가 선선해졌네. 또 시원한 바람이 부네. 이걸로 아마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지금 공부하시는 도반님들은 변했네. 변했네. 이렇게 딱 생각을 할 것입니다. 변한다의 그 바탕 아래서 날씨가 선선해졌네. 바람이 시원해졌네. 이런 것이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변한다죠. 변한다. 그래서 여기 가만히 선생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삼법인이다. 연기와 공성이다. 꼭 찍어서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 얘기를 다 해놓고 계신단 말이죠. 지금 재범과 재생, 재무상, 연기와 공성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놓고 계세요. 그래서 여태까지 물건들이 변한다는 생각을 깊이 해본 적이 없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들이 전부 다 변하는 사실이구나. 변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내가 이때까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감이 빨갛게 익어. 그러면 감이 빨갛게 익었네?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감이 빨갛게 익는다는 것이 변한다는 이치구나.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해봤단 말이죠. 저번에 이제 클론 맞습니까? 태풍 이름이 뭐였지? 왜 또 클론이라고 생각이 들지? 태풍이 왔어요. 그래서 오키나와를 거쳐서 중국으로 갔는데 그 태풍이 오면서 이렇게 서쪽에 엄청난 폭염이 오고 그러면서 중국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태풍이 오는 그 인연과 조건으로 서쪽에 있는 땅들이 전부 어제 더 더워졌어, 기후가. 그것도 변하는 거죠. 연기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죠. 연기로 일어난다는 건 재행무상이죠. 그리고 또 그것이 재범무하죠. 자체성이 없는 거죠. 왜 자체성이 없냐? 인과 연으로 일어나니까 그 속에 실체가 없어. 재범무하라. 실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 그것이 텅 빈 공성, 텅 빈 성품이다. 그래서 항상 연기와 공성은 한 몸이라고 그랬죠. 한 몸. 그래서 연기를 알면 공성을 알고 공성을 알면 연기를 안다. 그러면 만약에 나는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딱 알아들었어. 그러면 여섯 가지 감각 기관으로 보는 육진 경계가 전부 이것이 헛것이구나. 가짜구나. 연기로 인해서 일어나서 그 속에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하나씩 하나씩 배워야 돼. 불교에 대해서 불교의 그 이치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니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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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다가 나중에 싹 이것이 엮어지죠. 싹 엮어져. 백봉 선생님은 그냥 이거를 뭉뚱그려서 그냥 쫙 본문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도반들 같이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것이 선생님은 벌써 재법과 재무상, 연기와 공성에 대해서 이런 말로 다 표현을 해 놓으셨구나 알 수가 있지만 안 그런 사람은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자, 44쪽으로 넘어갑니다. 수술 법문에서 생체 이식도 했지만 이제 인공으로 머리털은 가발로 또 다른 동물의 생체로 코는 원숭이 코로 눈은 개눈으로 전부 바꾼 이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대한 생체 이식 또 다른 동물에 대한 생체 이식 또 인공기관을 대체해서 이식한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과학의학적인 기술, 그 기술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뀐 이 사람이 어머니하고 관계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 왜 어머니가 낳으실 때 나에게 준 그런 장기도 다 바뀌었다는 거죠. 모든 기관들이.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건 모습이거든. 모습이거든. 모습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죠. 가만히 놔둬도 바뀌어. 가만히 놔둬도 바뀌어. 그죠? 그래서 모습은 실다운 것이 실체가 없다. 진짜가 아니다. 모습은 진짜가 아니다. 실다운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확인이 그 밑에 대답을 딱 뭐라고 해놨냐면은 모습은 변하기 때문에 진짜라고 할 수 없습니다라고 딱 거기다가 확인이 대답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싫답다 싫답지 않으면 싫답다라는 것은 실체가 있어서 그 어떤 것에도 변하지 않는 것을 싫다운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딱 그 확인이 좀 알아들었어. 선생님의 그 본문을 좀 어떻게 알아들었냐? 아, 진짜가 아니야. 싫다운 것이 아니야. 그 왜 그러냐? 앞에서 말씀을 하셨거든. 변하기 때문에 진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변한다, 재행무상이죠. 이 변한다가 이 불교 공부 입문에 매우 중요한 이치입니다. 변한다. 변한다 속에는 삼법인도 들어가고 명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도 다 들어가는 것이 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이 변한다. 그래서 내가 내 몸뚱이가 지금 그다음 그 밑에 보면 그럼 여러분들의 몸뚱이 눈, 귀, 코, 요, 몸, 팔, 다리 이거 실다운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위에서는 막 이렇게 너무 몸 가지고 얘기를 했어. 너무 몸 가지고 얘기할 때는 어때요? 정말 그렇다. 정말 그렇다. 이러다가 내 몸으로 딱 들어와 버리죠. 내 몸, 나에게로 딱 들어오죠. 내 몸으로 딱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래. 다른 몸 얘기할 때는, 몸뚱이, 눈, 귀, 코, 요, 몸, 팔, 다리, 이거 전부 다 진짜가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거 변하는 거니까 진짜가 아닙니다. 해놓고, 네 몸도 그래. 이 말이죠. 네 몸도 진짜가 아니야. 딱 그렇게 하니까 뭐죠? 내 몸이 진짜가 아니라고요? 그건 모습이 변함으로 실답지 않다는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그럴 것 같아. 이때까지 말씀은 그럴 것 같은데 직접 저희 몸뚱이를 두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죠. 저도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처음에 허공으로 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본문을 처음 와서 본문을 듣는데 너는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갑자기 내가 뭐랄까 우주에 그냥 내쳐진 느낌? 내가 이때까지는 몸뚱이를 내라고 했으니까 몸뚱이에 딱 붙박이를 해서 안전이 돼 있었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근데 갑자기 몸뚱이가 변하고 싫다는 것이 아니 가짜다 하니까 맞으면 못을 박을 데가 없는 거지요. 나라는 존재를 딱 못을 딱 이렇게 안정되게 못을 박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확 두려움이 지금도 생생하거든. 처음에 허공으로서 이 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두려웠던 그게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 몸뚱이를 두고 말씀하시니까 어리둥절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아, 그러면 이때까지 난 몸뚱이가 낸 줄 알았는데,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고 내게 아니면은, 내가 어디에? 그럼 내가 뭐지? 내가 어디에? 그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몸뚱이에다가 이 관념이 늘 뿌리 박아 있던 것이 이 대상이 없어져 보니까 이 관념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막 헤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거죠. 물론 싫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해. 이 변해. 가만히 생각하면 알 수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알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내 몸뚱이가 변해서 내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죠? 내가 배운 거하고 실제로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는 건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뀐 모습으로 국적을 찾는다면 뭐 온갖 전 세계에 있는 생체를 다 이식했기 때문에 찾지 못했지만 모습으로 국적을 찾는다면 내 다리 국적은 내 발을 국적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 자, 그 다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44쪽이요. 그러나 우리는 모습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 모습을 상대로 하지 않으면 무엇을 상대로 합니까? 내가 모습을 써. 라디오처럼 내가 써. 쓰긴 쓸지언정 모습이 실다운 나라는 생각은 없거든. 예, 예. 여기 중요하죠. 왜 선생님이 이 몸뚱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냐. 우리는 변하는 모습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모습 속에 있는 변하지 않는 우리의 본성짜리, 절대성짜리를 우리가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변하는 모습은 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나 변하는 모습의 바탕인 변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또 알지도 못해. 아마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전 인구의 99%는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로 성근이 있어서, 이러한 변하는 모습 속에 변하지 않는 우리의 본성이 있다. 근데 그 본성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너다, 나다, 또,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지 않고 하나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 하나다. 여기서 휴머니즘이 일어나야 되고, 여기서 발언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기서 발언이 일어나는 거죠. 저번 시간에 했는데 발언이라는 것은 내 자성을 깨닫겠다는 그 보리심을 발하고 또 뒤바뀐 생각으로 괴로움과 번뇌에서 허덕이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본성도 나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 자성을 되밝혀서 전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불국토를 이루는 것이 발언이죠. 발언.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상구보리, 보리를 구하고 하화중생,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 이러한 자리 이타죠. 나에게도 이익이 되고 남에게도 이익이 되고. 이러한 큰 원, 이러한 대원을 내가 먼저 딱 세워서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내가 처해 있는 곳에서 내 능력껏,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능력껏 또 직업을 통해서 이 자리 이탈을 실현하는 거죠. 그게 발언이죠. 그게 발언입니다. 지금 일초거사님은 한의사시잖아요. 오명거사님.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치료를 환자들을 잘 치료해 주시는 거.
그 사람이 치료해서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또 자리 이타의 길이죠. 그래서 이 상구보리 하화 중생 잘 항상 어, 남에게 이론 나도 자성을 개발해서 보리심을 바라지만 남에게도 반드시 이익이 되게 해주겠다는 그런 큰 원입니다. 대원입니다.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미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원을 늘 가지고 있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저변에 그것이 쭉 흐르고 있어요. 그런 말하자면 가치관이 쭉 흐르고 있으니까 남하고 좀 다르죠. 하는 짓이 다르고 하는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과 권lik의 발원이 바로 그겁니다. 발원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우리는 모습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야. 그 모습, 변하는 모습 속에 있는 변하지 않는 본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야.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모습을 써. 여기는 라디오라고 지금, 그때는 선생님은 라디오밖에 없으셨으니까요. TV가 없던 시절. 라디오. 여태 같으면 스마트폰, 또 이런 노트북, 이러한 것들 써. 근데 내 몸뚱이도 똑같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에어컨이나 지금 에어컨을 켜놔서 시원하거든요. 쓰긴 쓸지언정 몸뚱이를 쓰긴 써. 몸뚱이를 잘 굴려. 몸뚱이를 굴려서 제가 말을 하고 여러분들은 듣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몸뚱이를 굴려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쓰기는 쓸지언정 이 몸뚱이가 나라는 생각이 없다. 몸뚱이가 나라는 생각은 없어. 그러니까 몸뚱이를 항상 나라고 생각했는데 자, 몸뚱이가 나가 아니면 나는 무엇일까 하는 그 질문이 저절로 올라오지 않겠나요? 이때까지 생각했던 몸뚱이가 나라고 생각했는데 몸뚱이는 변하는 것이니까 또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실다운 것이 아니니 진짜가 아니니까 나가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진짜 내가 무엇이지? 진짜 내가 무엇이지? 이거는 저절로 할 수 있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진짜 내가 무엇이지라고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앞에서 쭉 수술 본문서부터 쭉 이렇게 오게 되죠. 오면서 일체의 모습은 전부 다 실다운 것이 아니고 변하는 거다. 그러면 네 몸뚱이도 변하는 거다. 실다운 것이 아니다. 진짜가 아니다. 그러면은 나는 몸뚱이를 맨날 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내가 무엇이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 몸이 진짜 나라는 생각이 없다고요? 선생님의 수술 법문을 들으니 한편으로는 몸뚱이가 나라는 생각이 없겠구나라는 것은 이해됩니다. 만약 몸뚱이가 정말로 나라면 이식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몸뚱이가 정말로 나일까? 진짜 나는 누구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 사람이 수술하고 나서 거기에 의심을 품었던 모양이라. 그러면 문제는 반이 풀렸어. 일본이나 독일이나 미국이나 불란서 사람의 것이지만 그건 실다운 것이 아니라 항상 변하는 거요. 자체에 지혜가 없는 거요. 우리가 이걸 붙들고 말할 수 없는 거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항상 변하는 모습을 붙들고 뭐라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거기까지요. 자, 몸뚱이가 진짜 나라는 생각이 없다고요? 이거는 상당히 공부가 진행이 된 겁니다. 말은 간단하지만 몸뚱이가
내가 아닐 수 있겠다. 왜? 변하니까. 또 실답지 않으니까. 이게 몸뚱이가 나라고 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만 만약에 든다면 몸뚱이가 정말로 변해서 내가 될 수가 없겠구나. 이러면 어떻게 했냐. 그때부터는 공부가 일치월장입니다. 공부가. 공부가 그냥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이것을 공부를 안 하고 그 위에 아무리 엎어봐야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건 좀 과격한 표현인데 쓰레기통에 아무리 깨끗한 거를 넣어도 쓰레기 되죠. 그죠? 진흙통에 아무리 깨끗한 걸 넣어도 아무리 깨끗한 흰 거를 넣어도 다 진흙에 다 묻어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몸뚱이가 내가 될 수 없겠구나. 몸뚱이가 진짜 내가 될 수가 없겠구나. 이것이 기본적으로 공부가 확실히 되지 않으면 쓰레기통에 또 쓰레기 넣어, 쓰레기통에 깨끗한 거 넣어도 또 쓰레기 되고, 쓰레기통에 또 깨끗한 거 넣어도 쓰레기 되는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몸뚱이가 내가 될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은, 일체의 분별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오거든요. 아상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데, 기준이 뭐냐? 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라는 것이 도무지 없는 거거든요. 이건 하나의 관념이거든요. 아상이라는 게 하나의, 그래서 아상 할 때 그 밑에 마음 심자가 붙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생각이죠. 나라고 하는 생각이니까 나라고 하는 모습이죠. 모습. 그래서 만약에 그게 나라고 하는 생각이 옅어지면 옅어질수록 아소도 옅어져. 그러면 분별도 많이 사라지게 되죠. 분별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분별이 굉장히 강해요. 또 생각이 많아.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은 골 아프죠. 옆에 있으면 막 기빨려요. 그죠?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편안해져.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고 기가 빨리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좋겠나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오면 그 사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자꾸 오겠죠.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 길을 빨아가는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은 내 옆에 안 올 거라요. 그거 인지상정 아닌가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나? 그거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개발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책을 보면 막 줄줄이 풀어서 막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편안하다는 게 멍청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편안하다를 멍청하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곤란하죠. 그래서 편안한 사람이 될래. 다른 사람이면 저 사람한테 가면 기빨려 이러면 안 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몸뚱이가 정말로 나라고 하면 이식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절대 남 거를 안 받아들이겠죠. 몸뚱이가 진짜 나라면 나는 내 것만 가능하겠죠. 몸뚱이가 정말로 나라면은 저는 생로병사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지 마라, 죽지 마라, 아프지 마라, 늙지 마라 마음대로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생로병사를 내가 내 의지로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몸은 자기의 인연과 조건으로 그냥 그 법칙대로 변해가지고 내가 여름에 이제 우리가 되게 이제 요새 더우니까 막 얼음 계속 먹고 찬데 계속 있으면 냉방병 걸리죠. 또 되게 뜨거운데
계속 있어. 바깥에 나 있어. 그럼 혼혈 질환 걸리죠. 그거는 뭐냐 하면은 몸뚱이는 연기에 따라, 연기법에 따라서 그것이 변한다는 겁니다. 연기법에 따라서. 그래서 이 사람이 몸뚱이가 정말로 나일까? 몸뚱이 나가 아니라고 했거든. 그러면 진짜 나는 누구일까? 진짜 나는 누구일까? 모든 그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책들도 많고 또 그러한 질문에 대한 그 설명하는 책들도 많은데 요걸 몸뚱이는 진짜 내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이러한 이치를 먼저 이해한 사람이 그거를 보면 이해가 잘 되겠지만 몸뚱이가 나라는 여기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몸뚱이가 참 나는 누구일까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이미 나가 고정관념화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술을 하고 나서 몸뚱이가 내가 아니면은 진짜 나는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반이 풀렸다는 겁니다. 문제는 반이 풀려버렸다는 겁니다. 진짜 내가 누구이지? 이 질문을 할 수가 있다면 문제가 반이 풀렸단 말이죠. 그래서 모두 그 몸뚱이 일본이나 독일이나 미국이나 불란서 사람의 것을 생체 이식을 했지만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실다운 것이 아니라서 항상 변하는 거예요. 자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자체 지혜가 없는 걸 뭐라고 하죠? 무정물이라고 하죠. 무정물이라고 합니다. 자체 지혜가 없다. 그러니까 변하고 무정물인 이 몸뚱이를 붙들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진짜를 붙들고 말을 해야지 이런 가짜를 붙들고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밑에 학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항상 변하는 모습을 붙들고 뭐라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맨날 변하는 모습을 붙들고 이렇게 저렇게 이러쿵저러쿵 계속 얘기를 하죠. 사람들 얘기가 전부 그런 얘기죠. 그렇죠? 자, 1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도가 다시 읽어봅시다. 이 사실을 걷어잡고 어머니를 찾아야 되겠고, 아내를 찾아야 되겠고, 자식을 찾아야 된다 말이요.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일이던가요? 이것이 바로 저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바로 깨닫는다면 문제가 달라져. 여기 들어올 때와 나갈 때는 사람이 바뀌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어쩐지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예예. 어머니의 모습도 변하고 헛것이고, 아내의 모습도 변하고 헛것이고, 자식의 모습도 변하고 헛것이고, 나의 모습도 변하고 헛것이다. 그런데 그 속에 변하지 않는 나의 본성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나의 본성자리와 어머니의 본성자리와 아내의 본성자리와 자식의 본성자리가 둘이냐? 하나다 이 말이죠. 지금 모습으로는 나와 아내와 자식과 또 어머니가 따로따로 말하자면 인격을 놔두고 있지만 그 본성자리는 하나다. 그 본성자리는 하나다. 모습이 없는 그 자리는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계속 하잖아요. 이런 공부를 계속해서 하면 저는 이제 그 아침마다 꼭 이거를 제가 되뇌이는데 늘 우리는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있다라는 것이 도무지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도무지 실체가 없는데 나는 내가 있다라고 착각을 해. 그걸 우리 변계 소집이라고 했죠. 변계 소집. 그래서 내가 있다라는 요 한 생각만 딱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몸뚱이 이대로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우리가 허공으로서의 나와 이 모습을 늘 우리는 처음에는 공부를 할 때 둘러보지요.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게 있고 모습이 있어요. 몸뚱이가 있어. 그런데 몸뚱이 변하고 헛것이라. 변하고 헛것이라서 그 속에 실체가 없어. 공해. 공성이냐. 근데 우리의 본성도 모습이 없지요. 모습이 없는 텅 빈 성품이에요. 그지요? 진여성이라고도 하지요. 변하지 않는 성. 그래서 몸뚱이도 공성이고 절대성, 우리의 본성자리도 공성이라. 깊이 공부를 해서 들어가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있다라는 그 뒤바뀐 생각, 한 생각만 딱 내려놓으면 아 몸뚱이 이대로 뭐다? 허공으로서의 나네. 이러면 공부하기가 얼마나 쉬워지나요? 공부하기가 얼마나 쉬워지나요? 몸뚱이 따로 허공으로서의 나 따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이러한 그 이치를 우리가 쭉 배우면은 280쪽 한번 보죠. 색신과 법신은 둘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색신과 법신은 둘이 아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지도가 색신과 법신은 둘이 아니다. 여러분, 법신은 실다운 거라. 실다운 걸 바탕으로 가짜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도리를 다 알면서도 그만 색신에 치우치는 분수가 많아요. 실에 있어서는 이거 절대 평등해야 됩니다. 색신을 생각하든지 또 법신을 생각하든지 가지런해야 되는데 이쪽이 좀 많고 저쪽이 적으면 평등이 안 되는 거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단단히 알아두십시오. 어떻든지 여러분들 앞으로 설법하는 것을 집에서 실험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겠지만 실험에 나가면 차차차차 됩니다. 우리가 불법을 믿는다는 것은 생사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예예. 여기 보면은 어, 법신은 실다운 거라. 실답지만 이것도 공성이죠. 공성입니다. 그래서 실다운 걸 바탕으로 가짜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항상 실답지 않은 것 속에 실다운 것이 항상 변하는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리를 다 알면서도 그만 색신에 치우치는 분수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기 전에는 색신에 치우쳐 있어. 공부를 조금 하기 시작을 하면 이제 법신으로 가. 그죠? 그래서 색신으로 갔다가 법신으로 와. 이러면 양변에 떨어지는 거죠. 중도가 아니죠. 양변에 떨어져. 이거 아니면 저거. 상대적이라. 그래서 색신에 딱 치우쳐 있다가 공부를 좀 하면 법신에 딱 치우쳐 버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색신과 법신이 절대 평등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신은 바탕이고 색신은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색신은 법신의 작용이거든. 법신은 색신의 바탕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 단단히 알아놔야 된다. 색신과 법신이 절대 평등하다는 거. 절대 평등이 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평등하다는 뜻이 뭐지요?
평등하다는 뜻이. 평등하다는 건 왼쪽과 오른쪽 색신과 법신이 같다는 얘기인데 같이 되려면 이것도 그냥 평등이 아니라 절대 평등이라. 상대가 없어. 절대 평등이라면 색신도 텅 비어야 되고 법신도 텅 비어야 돼. 뭔가는 조그마한 티끌이라도 있으면 평등이 안 되죠. 평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공부하는데. 그래서 색신과, 색신은 지금, 우리가 육군으로 감각으로 이렇게 다 보지 않냐. 보지 않냐. 근데 법신은 볼 수가 없거든. 근데 어떻게 해서 절대 평등이 가능하냐. 그런데 색신은 뭐다? 연기로 인해서 일어나는 의탁이성이죠. 연기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의 육군으로 보는 육진 경계죠. 그렇죠. 그런데 법신은 그것의 바탕, 원성실성이라고 하죠. 그것의 바탕이다. 그래서 바탕이 없으면 작용이 있을 수가 없고 모습이 있을 수가 없고 모습이 없으면 바탕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색신에도 치우치지 말고 법신에도 치우치지 말고 요것의 방법이 뭐냐면 내가 있다는 한 생각만 놓으면 몸뚱이 이대로 법신이 나요. 내가 있다는 한 생각만 놓으면 색신 이대로 법신이야. 몸뚱이 이대로 법신이다. 그래서 그때는 몸뚱이다 법신이다 이렇게 막 갈라놓고 그렇게 공부를 안 해. 그냥 색신이 움직이면 법신 그냥 그 자체로 법신 자체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헛것인 줄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법신의 작용인 줄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불법을 믿는다는 것은 생사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누리의 주인공이라고 확인하려고 하는 것을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281쪽 그 밑에요. 우리의 몸뚱이를 보면서 내 법신을 생각한다는 말씀이 내 몸뚱이를 보면서 내 법신을 생각하라. 이제 위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법신을 걷어잡는데 법신에 치우치 말고 색신을 걷어잡아야 되고 색신을 걷어잡는데 색신에 치우치 않으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이거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색신은 법신의 굴림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색신과 법신이 둘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이죠, 지금. 자, 282쪽 보십시오. 우선 내 자신을 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 근데 이때까지는 내 자신은 몸뚱이 나였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배웠어. 법신자리가 진짜 나의 복성이구나. 내 자신도 그렇게 봐야 되고 아들, 딸, 가족을 볼 때도 어떻게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들, 딸의 몸뚱이도 자체성이 없지 않느냐. 내 몸도 자체성이 없으니까. 예,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습니다. 자체성이 없는 것을 알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있기 때문에 걸어 다니기도 하고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밥을 먹는다는 생각을 딱 가지고 색신을 색신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색신을 색신으로 보지 않으면 무엇을 봅니까? 색신을 색신으로 보지 않고 색신을 바로 법신으로 봐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또 하나의 방편이죠. 근데 이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있다는 그 한 생각을 내려놓으면 몸뚱이 이대로 법신이다. 그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천천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283쪽 제일 밑에 한번 보십시오. 색신을 법신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돼 있죠.
법신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거든요. 그런데 맨날 법신 하면서 여기에만 들어앉아 있으면 이것도 병이에요.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 허공병 걸리는 게 바로 이 병입니다. 법신 하면서 나는 법신이다. 법신 아무 모습도 없는데. 아무튼 색신을 법신으로 봐. 색신과 법신은 둘이 아니야. 색신도 공성, 법신도 공성. 그렇게 하면 색신과 법신이 하나로서 딱 이루어지게 된다. 예, 굉장히 고차원적인 방편이죠. 그러니까 요것을 하려면은 색신에 대해서 확실히 내가 알아야 이것이 가능하죠. 이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일이던가요? 45쪽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 몸도 아내 몸도 자식 몸도 내 몸도 전부 변하는 것이고 실다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속에 그 변하지 않는 실도 없이 아는 것 속에 변하지 않는 우리의 성품이 있다. 이 말이죠. 본성이 있다. 이것이 바로 저희 일이 다른 사람 일인가요? 아니죠. 모든 사람의 일이고 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일이요. 아, 이 일이 정말 내 일이구나. 내 일이구나. 이것이 내 마음에 탁 꽂혀야 돼요. 그러니까 딴 사람 몸은 다른 사람 몸이 변하고 헛고 싶고 머물 수 없고 변하는 몸이지 또 실답지 않지 이렇게 했는데 내 몸에 딱 들어오면은 그게 안 되거든요. 남 몸은 잘 그렇게 돼. 내 몸은 그렇게 안 돼.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면 뭐죠? 각성거사님도 허공으로서의 각성거사님이죠. 그런데 어떤 노반에게 내가 물었더니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인데 너는 허공으로서의 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이 딱 드러나죠.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를 만약에 안다고 하면 그건 깨달음이죠.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바로 깨닫는다면 문제가 달라져. 여기 법회장에 들어올 때 하고 나갈 때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져서 나가는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들어올 때는 몸뚱이 내로 들어왔어. 나갈 때는 뭐다? 일체만법을 낮출 수 있는 호공으로서의 나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뭐 천지가 개벽하는 거죠. 내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참 좋은 공부입니다. 이 공부가. 자, 그 뒤로 한번 보십시오. 46쪽. 몸뚱이는 누구라도 쓰면 주인이라. 성품이 없으니 내가 쓰면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지. 몸뚱이는 내 관리물이지 내 소유물은 절대로 아니거든. 선생님 말씀은 이치에도 맞고 일리도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나라고 철석같이 믿고 의지하던 이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라고 하시니 어리둥절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우리는 이제 좀 많이 들었으니까 어리둥절하고 당황스럽기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가 자꾸 남죠. 자, 몸뚱이는 누구라도 쓰면 주인이라. 성품이 없으니 내가 쓰면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지. 그 빙의가 되지 않습니까? 빙의가 되는 사람들 있죠. 그 빙의가 되면은 다른 말하자면 그 영이라고 할까? 다른 식이라고 할까? 식이 그 몸뚱이를 빌려 쓰는 거거든요. 그 몸뚱이를 빌려 쓰는 거야. 그러니까 빙의가 되면 어떻게 만약에 어머니한테 빙의가 되면 그 어머니의 막 소리도 내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 몸뚱이가 만약에 무정물이 아니고 자체 지혜가 있다면은 절대로 빙의를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왜? 못 들어오는 거죠. 몸뚱이가 내 것이면 어떻게 남의 영이 들어오도록 허락을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하겠죠. 절대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빙의가 돼버려. 그 몸뚱이를, 그 영이 너무 몸뚱이를 쓰는 거지요. 왜냐면 그 식은 몸뚱이가 없거든. 몸뚱이가 없으니까 몸뚱이를 빌려 쓰는 거죠. 아, 요새는 여름이라 그런지, 요새 트렌드가 그런지, 그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맨날 귀신 이야기라, 그리고 뭐 조선시대 사람하고 요 현대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주 주류를 이루고 있대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가만히 보면서 어떻게 해요? 몸뚱이는 무정물이라서 저렇게 빙의가 되는구나. 그렇게 그걸 그러면서 보지요. 몸뚱이가 만약에 진짜 내라면은 아 네가 어떻게 내 몸뚱이에 들어올 수 있어 하고 절대 사절이지요. 또 안 그러면은 그래 내 몸뚱이를 쓰려면 이쁘고 좋은 사람만 들어와 뭐, 들어와 뭐 그런 거 있죠 요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 영이 그냥 내한테 들어와도 내가 그걸 제어를 못해. 왜 그러냐? 몸뚱이가 무정물이라서. 그래서 몸뚱이는 누구라도 쓰는 죄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죠. 지금 나의 시기, 내 지금 시기, 이 몸뚱이를 쓰고 있으니까 몸뚱이가 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몸뚱이는 모든 사람의 것이다. 모든 식의 것이다. 그래서 성품이 없으니까 성품이라고도 하고 지혜라고도 하죠. 성품이 없으니 내가 쓰면 내가 주인이 되고 네가 쓰면 네가 주인이 되는 거지.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몸뚱이가 내 것인 줄 착각을 해. 그래서 몸뚱이는 뭐다? 내 관리물이지 내 소유물은 절대로 아니거든. 몸뚱이는 왜 관리물이냐? 연기의 법칙에 따라서 이 몸뚱이가 변해요. 막 운동도 안 하고 많이 먹어. 그럼 어떻게 돼요? 뚱뚱하게 되겠죠. 요새는 뭐 뼈 말라 다이어트라고. 뭐 되게 그냥 여인데도 더 뼈 말라 막 뼈가 그냥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생각이죠. 일종의 트렌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의 모임? 거기에 그냥 휩쓸리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중심을 놓치면 안 되죠. 내가 내 중심을 딱 세워서 내 중심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몸뚱이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내 몸뚱이는 내 관리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잘 관리를 해야 돼. 그래서 목욕도 깨끗이 씻겨주고 음식도 저게 가공식품이나 진짜 배달 음식도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너무 진해 음식이 담백하지를 않고 그래서 음식도 그렇고 운동도 자꾸 해줘야 되죠. 운동도 잘해. 그래서 몸뚱이는 내 관리물이라서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몸뚱이는 변해. 그래서 몸뚱이는 인과의 법칙에 한치도 어긋남이 없어요.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내가 건강해야 된다. 내가 제대로 건강하고 싶다. 이러면 그러다가 이제 숙세 인연으로 암이 걸린다든지 어쩌다든지 하면 그럼 또 어쩔 수 없죠. 그 나름대로 또 그렇게 가면 되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또 그렇게 관리물입니다. 관리물 함부로 우리 그 제품들
가전제품을 쓰거나 이 스마트폰 쓰거나 함부로 쓰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를 사면은 5년도 쓰고, 우리 가전제품도 그렇죠. 5년도 쓰고, 10년도 쓰고, 20년도 쓰는데 어떤 사람은 1, 2년 쓰면 그냥 다 망가져버려. 몸뚱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뚱이도. 내가 얼마나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몸뚱이는 연기의 법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관리물이지 내 소유물이 절대로 아니다. 이것만 좀 내가 머리에 탁 담아둡시다. 내 소유물이 아니다. 몸뚱이는 자기의 법칙에 따라서, 몸의 법칙에 따라서, 연기에 따라서 변해가는 하나의 모습이다.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 말씀은 일리도 있고 맞기도 하지만, 아이고, 내가 이때까지 몸뚱이를 내라고 했는데 철석같이 이 몸뚱이가 나라고 믿고, 내 소유물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아유,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라고 하니까 정말 어리둥절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챕터를 보면은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라고 그 다음 챕터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몸뚱이는 전부 다 변한다. 실답지 않다.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그런 이 무정물을 끌고 다니는, 이 무정물을 끌고 다니는 것은 바로 우리 본래의 성품이다. 성품이다. 그러니까 모습, 내 몸뚱이는 성품이 없어. 성품이 없는 모습을 잘 굴리고 다닌다. 우리 이런 거죠, 지금요. 그래서 이거를 차례를 가만히 보면, 아, 공부하는데 어떤 식으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 말 한마디 차례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면 어떻게 내 몸뚱이를 잘 관찰을 해서 정말 이 몸뚱이가 내가 될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잘 관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부가 되니 안 되니 막 이렇게 고민을 할 거리가 아니다. 공부를 이렇게 순서대로 쫙 가면은 이치가 딱 바로 서거든요. 그 이치가 바로 서면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된다? 자꾸만 실천을 해야죠. 실천을 해가지고 그 이치가 내 것이 되도록 그 이치가 내 것이 되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면 하나도 공부가 되니 안 되니 어쩌니 저쩌니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 실은요. 그래서 이제 모습 공식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거가면 몸뚱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래서 몸뚱이를 잘 굴리자. 굴리는 자는 누구다? 아무 모습이 없어. 아무 모습이 없는 법신자리가 굴리는 거죠. 근데 법신과 색신이 두 개가 아니라요. 아까 얘기했죠. 법신과 색신이 두 개 아니라.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